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자, 어느새 2021년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책의 전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디면서 내년부터는 기약 없이 미뤄왔던 여행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2021년 마지막 여행 혹은 2022년 첫 여행을 농촌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 농촌 관광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조석호 원장님 모시고 오늘 농촌 관광과 농촌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농어촌 자원개발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농촌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됐던 지난 11월에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미뤄뒀던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2021년 11월은 바쁘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 행복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만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규모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 체험 휴양 마을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로 기업,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행히 올해 11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국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민들이 농촌 관광을 통해서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촌 관광 할인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농촌 여행지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식사, 숙박,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농축산물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1인당 이용 금액의 50%를 할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하였고 총 예산 11억이 2주 만에 소진되었습니다. 총 6,400명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매출 26억 원이 발생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1+1 온라인 예약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체험과 숙박을 즐길 수 있도록 350개의 여행 상품을 기획하였습니다. 예약과 결제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시고요. 방문 시 여행 비용도 지원해주는 이벤트가 있으니 올해 마지막 여행을 기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 등 농촌 여행지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기프티콘을 주는 인증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솔방울 리스, 새싹보리 키우기, 고추장 만들기를 꾸러미로 만들어서 100분을 선정해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체험하실 수 있도록 직접 배송도 해드렸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매우 호응이 좋았습니다. 또한 농촌 여행지 방문 후기를 공모해서 예쁜 인스타툰을 만들어주는 등 국민들이 농촌 관광을 한결 가깝게 느끼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할인 지원 사업, 또 온라인 예약 결제 프로모션, 여러 가지 준비된 이벤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농촌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웰촌 포털이라는 게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먼저 웰촌이 어떤 뜻인지가 궁금합니다. 웰촌은 농촌 관광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 포털로 웰빙 농촌, 웰컴 투 농촌, 웰노우 농촌의 의미로 낙후되고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농촌을 가고 싶고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브랜드입니다. 웰촌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뿐만 아니라 농가 민박, 6차 산업, 테마공원, 양조장, 농가 맛집 등 다양한 농촌 여행지 정보를 제공하고 매달 주제를 정하여 농촌 여행지와 주변의 관광지를 연계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나만의 여행 일정도 세우고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롭게 준비 중이니 많은 기대를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더 자주 소통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자주 방문하시면 양질의 농촌 관광 정보와 여러 가지 혜택도 누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정보와 혜택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웰촌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웰촌에서 다양한 놀거리와 쉴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이 체험 휴양 마을을 많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 이런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 얼마나 있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은 전국에 1,168개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은 체험만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체험, 교육, 숙박, 먹거리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심사를 해서 등급을 매기고 우수한 마을을 으뜸촌이라는 인증을 별도로 하여 현재 24개 마을이 으뜸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들은 앞서 말씀드린 웰촌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결정이 어려우시다면 모든 분야 합격점을 받은 으뜸촌으로 가시는 것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으뜸촌으로 지정되지 않은 마을들도 숨은 여행 맛집이 많이 있으니 웰촌의 전문가 여행 후기를 참고하셔서 여행지를 정하시는 것도 농촌 여행의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으뜸촌 저도 기억을 하고 좀 다음에 여행 갈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 농촌 체험 마을이 뭐 학생들이나 기업 또는 모임과 같은 이렇게 단체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 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2년간 겪은 어려움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네, 앵커님 말씀대로 국내 관광 대부분이 그렇듯 농촌 관광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대규모 현장 활동이 많은 농촌 체험 활동들은 대부분 제한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보완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현장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체험 중 기관에서 원하는 체험을 추천받아서 체험 꾸러미를 선정하고 배송과 함께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배송받은 체험 꾸러미와 유튜브에 업로드된 설명서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체험할 수 있어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매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실내로 과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임실 치즈 블루베리 무지개 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고 스스로 요리하는 것에 성취감을 느낀다. 완성된 케이크로 가족과 함께 나누는 기쁨에 배웠다라는 훈훈한 뒷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단체 관광객 혹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체험들을 보완하면서 치유, 힐링, 가족 소풍 등 동물, 차박, 캠핑 등 테마를 정하고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운영 중입니다. 현장 농촌관광 경영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책자와 영상으로 제작하여 12월 중에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농촌 관광에 위기를 가져오긴 했지만 또 그게 한편으로는 기회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새롭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은 주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건지 궁금한데요. 네, 농촌 체험 휴양 마을들은 농사라는 본업과 체험 등 추가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더 다양하고 풍요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마을별로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을만의 특성을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심사위원을 통해서 20개 마을을 선정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양질의 소규모 체험, 숙박, 먹거리 등 농촌 관광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농촌은 지저분하거나 무조건 저렴하다는 선입견을 없애고 고급스럽고 편안한 휴식처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많은 회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평창의 얼음치 마을은 차박 캠핑을, 강원 횡성 고라데이 마을은 엄마와 함께 치유하러 가자는 주제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디톡스, 폭포 트레킹 등도 하며 마을에 스트레스 측정기도 준비되어 있는 직접 눈으로 효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남 보은 기대리 선의 빌은 나홀로 여행족을 위한 힐링 여행으로 명상과 만다라 프로그램을 통해 내 집 같은 안락함을 제공하고 전남 나주 왕곡마을은 반려견을 위한 테마 공간과 목욕시설을 구비하여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신경 쓸 필요 없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북 익산의 산들강 웅포마을은
금강의 황급빛 낙조를 감상하며 가족 혹은 연인들과 추억의 사진도 남기고 자색 녹차밭에서 푸르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양한 놀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지역마다 그리고 장소마다 다 특색이 달라서 질리지 않는 여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촌 관광의 미래가 좀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아직 뭐 여러 국민분들은 농촌이 다른 여행지보다는 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좀 낙후돼 있다라는 부정적인 시선들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또 농촌 관광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의 체험 휴양마을은 대규모 관광객을 위해서 체험, 숙박, 센터 등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소규모 가족 단위 나홀로 여행으로 트렌드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도시민들이 국내 여행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 관광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20개 마을을 선정하여 진행한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행에 대한 눈높이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농촌 관광도 이에 발맞추어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농촌 체험을 떠올리면 흔히 생각하는 천연염색, 과일청 만들기, 비누 만들기 등에서 벗어나 마을만의 특색 있는 체험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 신풍리 마을은 차박 체험을 통해서 텐트 등 차박을 위한 일체 용품을 제공하고 런치팩, 디너팩 등 아이스박스와 함께 식재료도 제공함으로써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 프로그램의 진화와 발전을 통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구조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 수가 급감했지만 관리를 위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낮추고 수익은 높이면서 도시민에게 편안한 여행지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회도 많이 변하면서 여행 트렌드도 여러 가지로 변화를 해왔잖아요. 이에 맞춰서 농촌 여행도 더 발전하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2년간 참아왔던 이 여행의 욕구를 좀 터뜨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농촌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앵커님께서는 농촌에서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런 소식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농촌 관광의 최대한 장점은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청정 자연 속에서 안전한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었지만 어제 기준으로 확진자가 5천 명 발생하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농촌은 다양하고 풍요롭지만 안전한 겨울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라도 짐을 싸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네, 안전한 여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농촌이 또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한국농촌공사에서는 현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에 대고 우리 농촌을 많이 알리기 위하여 외국인 대상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 당초에는 국내 지방 거점 공항인 대구공항, 무안공항 방문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근 농촌 체험 휴양마을 및 연계 관광지 농촌 여행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기관을 대상으로 농촌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체험 프로그램보다는 외국인 대상 농촌 관광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 외국인으로 구성된 20명의 농촌 관광 서포터즈를 선정하여 국내 농촌 관광지를 브이로그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 활동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해외 관광객에게 우리 농촌을 소개하는 온라인 홍보를 추가로 진행 중입니다. 만약 22년 코로나 종식 및 일상 회복 시 외국인 대상 농촌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써 외국인 농촌 여행 수요를 높이려고 계획 중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부터 미리 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둬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외국인들이 우리 농촌으로 좀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촌 관광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연말을 맞이하여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농촌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에 알맞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색적인 농촌 관광지를 발굴하는 등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힘을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원장님 오늘 농촌 관광 또 농촌 여행에 대한 소중한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자원개발원 조석호 원장님 모시고 농촌 여행과 농촌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올 연말 가족 여행 계획하고 계시다면 농촌 체험 휴양 마을로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